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다음 달 초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한 달가량 이어집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는 역시 호남 표심인데요. 한 달 앞으로 다가선 광주 전남 경선에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은 다음 달 4일과 5일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대구, 경북과 강원, 제주를 거쳐 다음 달 25일과 26일 열리는 이른바 호남 대전은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40%가 몰려있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호남 표심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남은 호남 경선의 변수. 우선 초반 경선 판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 표심과 다음 달 12일 발표되는 1차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투표 결과가 호남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초반 흐름에 따라 호남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대세 굳히기와 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의 뒤집기, 정세균 후보 등의 반전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K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 대해 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모른다, 또 무응답한 호남 응답자가 20%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선택을 할지 고심하는 의견 유보층이 여전하다고 분석합니다. 때문에 막판까지 고심하는 호남 민심이 어떤 후보에게 쏠릴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표를 몰아줘서 최대한 표 결집 효과를 극대화해서 호남이 지지하는 후보 정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호남 유권자들이 고심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 외에도 후보나 캠프의 실언 등도 정치적 발언에 민감한 호남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열리는 호남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후보들의 호남 표심 공략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또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년째 보관해온 고형 연료가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이를 폐기해야 할 상황인데요. 새로운 연료를 당장 구하기도 어려운 만큼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장성물류센터 야적장에 3년 넘게 보관 중인 고형 연료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양이 2만 1,000톤에 달하지만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환경공단의 최근 품질 검사 결과 고형 연료에 포함된 수분과 납성분이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같은 기관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한 검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일부분에서 지금 기준치보다 이제 초과되는 연료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의 향후에 이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폐기 등의 이제 조치를 취할 거고요. 나주시가 고형 연료에 대한 최종 폐기 처분을 결정할 경우 적지 않은 처리 비용은 물론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후에도 새로운 고형 연료 수급이 바로 이뤄질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년째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고형 연료 생산업체 역시 멈춰 있어 재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험 가동을 마치고 재가동을 준비해온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형연료 생산 과정 등에 대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50대 남성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지난 18일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회는 건강하던 50대 가장이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른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대해 방역당국이 위험도 평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동구보건소 등은 위험도 평가와 함께 접촉자와 자가 격리 대상자를 분류하고 병원 내 동일 집단 격리 필요성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최근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 1명이 확진됐고 의료진과 환자 등 29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환자 3명이 더욱 확진됐습니다. 한편 어제와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는 3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달 전 이른바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마한 역사문화권도 포함됐는데요.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한 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도 발굴 조사와 연구 분석이 한창인 영암의 오갸리 고분군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던 이곳에선 얼마 전 사람 대퇴부 유골 등이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4km 남짓 떨어진 내동리 쌍무덤은 이에 앞선 발굴 조사 결과 당초 추정했던 백제 시대의 것이 아닌 마한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단계에 머물렀던 이 내동리 쌍무덤이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국가 사적으로 승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한 고분군과 유산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제 영암군 내의 유산과의 연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전남 지역의 다른 유산과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 곳을 포함해 영암에만 187개, 영산강 유역에 총 450여 개가 있음에도 그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인정되지 못했던 마한의 역사 문화 자원이 지난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으로 새로운 정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우리는 도 종합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마한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동리 쌍무덤의 국가사적 지정을 넘어 호남 곳곳에 방치되어 온 마한의 흔적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역사 교육과 문화 관광의 자원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기묘해졌습니다. 고대 삼국시대 성립과 통일 과정에서 승자의 역사에 묻혀 잊혀진 이후 어렵게 얻은 재조명의 기회인 만큼 목표로 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법과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신안 주포도와 비금도를 잇는 10.41km 연도교 건설 계획이 정부의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연도교가 건설되면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전남 서남권 해양 관광 사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목포에서 비금도까지 배로 120분 이상 걸렸던 통행 시간이 6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암태도의 신석과 단고를 연결하는 국도 개선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 예보 없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해안 지역부터 시작돼서 아침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 일부 지역은 100mm 이상인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낮지만 한낮 기온은 화순이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굴에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목포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강진과 장흥 32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 남해서부 해상은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모레 아침에 비가 그치더라도 다음 주까지 가을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물가 상승률,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서 정부 최저임금 9,160원보다 3.8%가 많고 지난해보다 3%가 인상된 9,5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활임금 시급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교육 공무원, 결혼, 대체 인력 등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기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31일 순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 시민 등이 순천만 갯벌 보존의 역사와 향후 관리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지난달 26일 세계적인 희귀조류 48종을 포함한 연간 10만여 마리가 서식하는 등 멸종위기 절새들이 가장 많이 월동하는 서식지로 꼽히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여수시가 전남관광재단과 글로벌 마이스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앞으로 전남관광재단의 해외 마이스 마케팅 전담 조직과 협업해 국제회의와 해외 기업 행사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